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6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이니까요. 전반적으로 큰 흐름과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체킹해 봐야 될 중요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릿속에 다시 한번 흐름을 인지하시길 바라겠고요. 가격이 700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반등이 나오고 매크로 시장 또한 시끄럽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또 지칠 수가 있습니다. 소송도 아직까지 합당한 그런 결과물이 안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에 오늘은 정말 당위성에 대해서 이 부분을 본인이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명시하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제목은 새로운 판을 짠다. 왜? 2008년도에 천문학적인 양적 완화와, 즉 양적 완화가 뭔지 아시죠? 달러를 찍어가지고요, 전 세계에 뿌렸다는 거예요. 미국 중앙은행이. 그리고 가보지 못했던 제로금리의 길로 들어섭니다. 은행이 금리가 0이라는 거는요, 은행이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뭐가 있다? 은행들을 이용한, 또는 금리를 이용한 자본주의의 빚에 의한 성장 시스템이 끝났다는 걸 의미해요. 이건 누가 가장 잘 알고 있다? 수백 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해왔던 금융 기득권의 최정점에 있는 유대인,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은행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해 왔기 때문에. 그게 제로 금리의 길로 돌아선다는 거는요, 수백 년간의 금리 시스템을 이용한 성장 시스템이 끝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시스템의 다음번 설계 작업을 해왔죠. 뭐냐? 2008년도에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2004년도부터 라이언 푸거에 의해서 기술이 축적되다가 2012년 오픈코인으로 들어서게 되면서, 자, 크리스 라슨, HSBC, IMF, 그리고 기술진이었던 아서 브리또와 데빗 슈왈츠, 제드 맥케일럽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1년 뒤에 구글 벤처스와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많은 글로벌 기득권들이 다 엮여 있죠. 그리고 소프트뱅크와 사우디와 전 세계 기득권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문명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리플에 탄생했고요. 이 부분이 다 연동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종이화폐 시스템이 끝나기 때문에 디지털의 세상을 이들이 리플을 통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다. 자, 계속 보시길 바랍니다. 구시대의 질서와 규칙, 지금의 질서죠. 아직까지의 질서. 구시대의 질서와 규칙과 제도와 법을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이용한, 종이돈을 이용한 성장 시스템을 다음번을 설계하기 위해선 이 제도와 질서와 규칙과 법을 바꿔야 해요. 그런데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급속도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 내 주위의 내 친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변화와 인지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즉,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야만 하죠. 사실 그렇게 노예로 길들여져 있었고 그렇게 길들여져 왔습니다. 즉, 세뇌되어 왔다는 거죠. 미래를 보는 눈, 미래를 읽는 눈 자체가 없습니다. 오직 지금, 현실, 바로 right now, 그렇기에 노예입니다. 거대 기득권의 작품이죠. 그들이 원했던 것. 절대 미래를 보는 눈, 예측하는 눈, 통찰력, 돈으로부터의 독립, 경제적 자유를 많은 대중이 누리기를 절대 기득권은 바라지 않습니다. 자, 소송이 의미하는 건 정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큰 그림에서 당연히 지나가는 부분이에요. 이미 이 문명의 중심이 이 세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자연재해를 제외하고 문명이 들어섰던, 인간의 손이 닿았던 변화와 물질의 변명 중심에는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소송이 의미하는 건 새로운 규격과 틀, 전 세계 쩐주 자금들, 1번 세력들이라고 하죠. 이미 이들이 미래를 만드는 세력들, 이미 이들의 자금은 들어와 있고요. 계속 축적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세력. 자, 소송이 의미하는 거는 2번 세력들이 의미하는 게 커요. 왜? 상품이냐 증권이냐, 그에 맞춰서 질서와 규칙과 제도와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소송이 의미하는 바가 크죠. 새로운 규격과 틀을 짜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짜여지게 되면 금융기관과 기관 자금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의미하는 바가 정말 크죠. 이제 법이 나왔고 규격이 나왔어. 이제 들어가자. 전 세계 각 분야에 있는, 각 국가에 있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증권, 보험, 이들 금융 자금들이 미친 듯이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언급을 드렸죠. 자, SEC의 소송과
비트코인의 현물 ETF는 절대 따로 노는 게 아니다. 이 소송에 대한 판이 나오게 되면 얘가 따라온다. 자, 비트코인 ETF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왜? 얘 ETF는 비트코인 한 가지만 담는다. 다른 건 담질 않아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엄청난 글로벌 자금들, 자, 그리고 유럽에 있는 엄청난 자국 내에 있는 금융기관의 자금들, 대한민국에 있는 금융기관의 자금들, 물론 다 엮여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엄청난 자금들, 이들의 미친 듯한 자금들이 이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문명의 거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자, 이게 2번 세력들이에요. 자, ETF를 제가 설명을 드렸죠. 각국에 있는 기업, 정부, 금융기관들이 미친 듯이 자금이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자, 마지막 3번. 현재만을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지금 오직 현상만을 바라보는 대중과 개인들이 마지막에, 늘 마지막에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불꽃을 튀길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수백 년간의 운명의 공식입니다. 우리는 미리 들어와서 선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마지막에 달려들어서 늘 고점에 들어와서 저점 또는 그 이전에 털려 나가죠. 그리고 다시 쳐다보지 않고요. 늘 이런 식으로 털립니다. 그리고 늘 가난해져 있죠. 법정 앞에 지금의 종이 돈,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100달러 지폐, 세뱃돈, 이제 이게 스테이블 코인 CBDC로 대체가 됩니다. 다가오는 현재 파운드 폭락 상태, 이어져 오는 유로와 엔화와의 폭락, 달러와 그리고 마지막에 달러와 위안화, 신흥국 종이 통화의 붕괴, 그리고 이어져 오는 양적, 질적 완화, 양은 정부 부문, 질은 민간 부분까지 종이 돈이 찍혀져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쓰고 있는 종이 돈이요. 이 담보물로 미 정부 국채까지는 괜찮잖아. 근데 미국의 회사채는 망할 수도 있잖아. 재수가 없으면. 또는 주식까지 담으면 절대 안 되겠죠. 일본은 이미 이 부분을 오래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 40년을 향해 가고 있고요. 중요한 건 달러와 각국의 법정 통화들이 갈 모습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금리. 이게 마지막 결과물은 뭐죠? 결국 다가오는 건 뭐죠? 뭐를 땡겨오고 뭐가 설계되어 있죠? 전세계 중앙은행들의, 전세계 금융기관들의 CBDC 상용화. 그렇게 한국은행에서 CBDC가 그렇게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행 부총재 보 비롯해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중요 인물들이 CBDC에 계속 그 부서에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왜? 이게 다음 시대의 중심이고 문명의 핵심이기 때문에. 스위프트 1.0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뭐다? 종이돈을 송금했다고 한다면 CBDC의 송금 상호명입니다. CBDC의 송금 상용화. 물론 큰 틀에서 원천에 대한 규격이 있겠죠. ISO 20022 국제 표준에 따라서 송금, 환전, 외환이라고 하죠. 카드, 무역, 증권 이 모든 부분을 총망라하는 시스템의 스위프트 2.0 CBDC 바로 리플과 XRP의 세상이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많은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인지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달러의 지난 수백 년간의 차트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뭐죠? 달러의 엄청난 초강세도 지금 보이십니까? 여기에요. 아무리 강세가 튀었다 해도 여기 있던 게 여기에요. 가치가 20이라면 20분의 1도 안 되게 지금 토막이 나 있다는 거죠. 지금의 상승은 달러의 마지막 발악이다. 마지막 발악이에요. 마지막 불꽃이자 그게 곧 통화 시스템의 종료와 다음번 넥스트 패러다임, 전자화폐, 디지털 에셋, 그리고 디지털 버추얼 에셋 이 세상을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눈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 보죠. 제가 늘 언급드리는 2008년도에 4.2조 달러부터 4.5조 달러의 연준의 대차대주표. 이게 대차대주표가 없었죠. 2008년도에는 0.8조 달러. 그리고 8.8조 달러에 육박했던 게 지금 QT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중요한 건 이때 한번 줄였어. 근데 얼마 못 줄였어. 굉장히 못 줄였습니다. 1조 달러도 못 줄이고 다시 한번 미친 듯이 증가했죠. 이거 줄이고 있어요. 자, 이 줄이는 양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보면 연준이 6월부터 총 475억 달러, 국채 300억 달러, MBS, 주택, 모기지, 저당, 증권 175억 달러 구매에 양적 긴축 QT를 시작했고 Q 위에 반단 말이에요. 돈 찍었던 거 돈 수거하겠다는 겁니다. 국채 갖고 있는 거 반납하겠다는 거예요.
국채하고 MBS를요. 그로부터 9월부터 그 규모를 2배로 늘린 이었다. 자, 얼마다? 국채 600억 달러, MBS 350억 달러. 자, 그래서 자, 이게 얼마까지 줄어드는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이때도 거의 비슷했거든요. 과연 이때도 얼마나 줄어드는지. 지금 시장이 금리만 올려도 QT를 이제 막 시작했는데도 이렇게 발작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스닥 기준으로 쌍저점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확대가 되죠. 더 튄다면 제가 계속 언급드립니다. 파운드와 예를 많이 들었죠. 경제가 받아주지도 않는데 계속해서 긴축을 해나가면 파운드화가 폭락을 해요. 그러면 급전직하에서 또 스탠스를 바꾸죠. 달러라고 바뀔 거 없습니다. 실물 경제랑 금융 경제랑 주식과 외환, 채권 시장 얘네가 받아주지 않으면 바로 바뀔 거예요. 그렇게 될지 또는 물가가 꺾이면서 두 번째 그림이 나올지 지켜볼 수 있도록 하자고요. 얘가 얼마나 꺾여 나갈지. 중요한 건 바뀌지 않는 건 뭐다? 제일 중요한 건 금리의 시스템이 끝나간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2023년도에 어느 기준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시장이 흔들거릴 때 금리 인하와 제로금리와 마이너스 금리와 양적과 질적 완화 그 시스템을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비단 자산의 급팽창과 인플레이션 해치뿐만 아니라 다음 시장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세상을 인지를 하셔야 제가 계속 언급드렸죠. 인지를 하셔야 장기간의 새로운 판이 짜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언급을 한번 드릴게요. 자, 가격이 올랐죠? 가격이 올랐을 때 이게 2배 정도 오르면 찔끔 팔아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고 나서 멘탈 관리한다는 거죠. 저는 제 기준으로는 50% 이상 매도는 절대 없습니다. 50%는 끝까지 갖고 간다. 그리고 아예 매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다시 제자리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제자리 가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이더리움 클래식 한 2번 왔다 갔다 했죠. 3번, 4번째 되다가 마지막에 5번째에 가보지 못하는 영역으로 가요. 만약에 이때 안 파시고 끝까지 갖고 가시면 지금 팔아서 모았던 거 한 방에 한 방이 아니고 이거의 수배, 수십 배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때 먹었던 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매수 매도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에 왜 삼성전자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950배, 아마존 수천 배, 비트코인의 그 역사와 비트코인이 가장 짧게 가장 파괴력 있게 올라갔죠. 이 모습이 뭐다? 리플과 XRP의 모습이 가장 파괴력 있게 마지막에 진행된다. 이 지금 설명을 이해하셨다고 한다면 자, 와튼 스쿨의 제레미 시걸 교수 다 투자의 그루 중에 한 명이죠. 세계적인 투자의 그루 중 한 명. 미국 주식시장은 장기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투자 기회. 1년 이후 주가가 30% 상승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 주가가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코인 시장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대충 감이 오시나요?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한다. 자, 긍정 강세론자와 월가 황제 JP모건 제이미 다이먼이죠. 경기 침체 불가피하다. 시장 20%에서 30% 더 하락할 수 있어. 자, 항상 언급드려요. 이것 또한 참고만 하시면서 빠그러지면 기계적으로 모아간다. 이 시장은 당위성이고 100%이 세상의 문명의 흐름이다. 99.9%가 아니라. 그렇기에 100배 이상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시대의 흐름입니다. 중국, 미국 달러에 맞설 아시아 위안화 구상 밝혀. 자, CBDC 이 부분을 언급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국내가 아닌 아시아 지역 통화 수준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한국, 일본, 주요 동아시아 국가와 협력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일본 엔화, 한국 원화와 함께 아세안 회원 10개국 통화까지 모두 아우르는 범아시아 지역 통화가 목표이다. 중요한 거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방금 전에 다 언급을 드렸죠. 자, 미국 CBDC, 중국 CBDC 기준점으로 패권 G1, G2. 자, 그리고 여기 인도 CBDC, 일본 CBDC, 유럽 CBDC, 자, 아세안 CBDC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다? 지금 누가 있다? 여기 중심에 누가 있다? 리플과 XRP가 있다. 그렇기에 수백 년간을 지배해왔던 그 유대인 금령 세력이 그 중심에서 이들 국가들의 리더들과 이들 국가에 있는 또는 기득권들과 함께 이 작업을 한든 거다. 동아시아 지역에선 소프트뱅크 손정희, 중동에선 MBS 빈 살만, 그리고 전 세계 쩐주들과 함께 기득권과 함께 이 그림을 만드는 겁니다.
자, 미국 CFTC 의장 규제 관할권 확대 지속 추진 중이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요, 지난해부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할권을 확대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했고, 의회에도 암호화폐 현물 시장 규제 권한을 CFTC에게 부여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자, CFTC가 상품으로 간주하는 암호화폐 현물 시장을 감독하기 위해 현재 규제 관할권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다시금 밝혔다고 더 블록이 보도했다. 이 시장에 대한 인프라, 규제, 법안, 제가 아까 방송 초기에 언급을 드렸죠. 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중이다. 즉,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분입니다. 즉,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그 부분을 인지하시면서, 자, 오늘은 주말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큰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선 수많은 파고와 폭풍들이 몰아닥칠 때 기계적으로 매입할 수 있고, 그때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멘탈은 본인의 많은 연구와 분석이 그 확신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깜빡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절실하지 마시고 절박하지 마세요. 무슨 뜻이냐? 절실해 봤기 때문에, 절박해 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럴수록 지치죠. 힘을 빼시고 유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절박하고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힘을 빼시고 유연해지세요. 본업을 찾아서, 또는 자기가 몰두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본업에 에너지를 쏟기를 바랍니다. 투자와 함께 많은 연구와 분석을 함께 하시고 본업을 찾아서 본업에 함께 에너지를 쏟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투자에 성공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